기침만 해도 속옷이 젖어요. 그날 이후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이건 70세 김순희 여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중 재채기 한 번에 그만 실수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김 여사님은 몸이 굳은 채 그대로 자리를 뜨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땀을 흘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셨다는 말씀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혹시 김 여사님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콘텐츠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노년기 환자들을 만나며 수면과 감정 문제,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여러 질병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70대에 접어들며 한밤중 침대 시트를 확인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젖어 있더군요. 처음엔 땀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요실금이 온 건가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실금은 나이 탓만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말이죠. 요실금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약 36%,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 7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최대 60% 이상이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70세 이상에서는 약 2030%가 증상을 경험합니다. 특히 2022년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8.2%가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단 18.7%만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10명 중 6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8명 이상은 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 노인병학회에서는 요실금이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은 없는 사람보다 우울감 위험이 약 2.5배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심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윤복자 여사님은 평소 건강한 편이셨지만 어느 겨울 감기 기운에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그날은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기침이 갑자기 세게 나오더니 갑자기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게 멈추질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줄줄 흐르는 소변에 좌석이 젖었고 옆 사람 눈치를 보다 황급히 일어나 화장실을 향했지만 이미 바지는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입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를 허리에 묶어 뒷부분을 가리고 가방으로 앞을 가려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 일 이후 한동안 지하철은커녕 버스 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후 병원에 오셔서 운동법을 배우고 3개월 동안 하루 3번씩 케겔 운동을 실천하시며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요즘은 마트도 혼자 가요. 교수님, 이라는 말에 저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고 지켜온 삶. 그러나 요실금은 버티기 어려웠던 74세 장정순 여사님. 장 여사님은 20대 초반부터 출산과 육아로 바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6명의 자녀를 모두 자연분만으로 낳으셨고 40대 때부터 소변이 새는 증상이 가끔 있었지만 그땐 바쁜 게 먼저라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고 나서는 증상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특히 낮에도 자주 요의가 밀려오고 밤에도 34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침만 해도 찔끔 새는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들이랑 놀다가 깔깔 웃는데 그때도 젖었어요. 아이들한테까지 들킬까봐 창피해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숨었어요. 이후 장 여사님은 병원에서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골반적은 전기자극 치료를 병행했고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특히 물 대신 보리차, 밤에는 카페인을 끊고 오이, 아마씨, 바나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개선한 뒤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실금 환자분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먹는 음식이 혹시 요실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 즐겨 먹는 음식들 중 일부는 방광에 자극을 주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거나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의 사례를 기억하시죠?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고 점심에 탄산음료를 즐기던 습관을 바꾸시면서 단 한 주 만에 밤중 배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왜 나쁜지, 또 어떤 음식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음료 속 카페인은 방광의 배뇨근이라는 근육을 자극해 과도하게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고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이뇨 작용도 있기 때문에 방광을 빠르게 채우게 하고 결국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처럼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이산화탄소 기포로 인해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방광 점막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양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추장, 마라소스, 지나치게 매운 김치 같은 음식은 방광 점막을 직접 자극해 통증, 긴박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유도하면서도 뇌의 배뇨 조절 센터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즉,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뇌는 지금 참아야 해라는 제어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요실금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보리차, 둥글레차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수분을 서서히 공급해 방광 자극을 줄여줍니다. 커피 대신 드시기에 아주 좋은 대체 음료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이로 인해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동시에 방광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변비로 인한 요실금 악화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지만 방광을 자극하는 성분은 적습니다. 갈증 날 때 오이 한 조각, 물 대신 드시면 요실금 환자에게는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리놀렌산 같은 항염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방광 주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염증성 요로 증상이나 요도 자극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전신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음식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 밸런스도 안정되고 방광 과민 증상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실금은 내 몸이 예민해진 신호입니다. 그 예민함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한 모금의 탄산이 당신의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밤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안정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우였습니다.